여기 내가 이 땅만 낙찰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지료 청구를 해야겠죠. 지료 청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땅은요, 어쨌든 감정가가 3억이 넘는 땅이었기 때문에 낙찰을 내가 얼마에 받았든 간에 어쨌든 기준 가격은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한 6% 정도 보수적으로 7%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그냥 3억 기준으로 해서 7%면은 7321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그러면 이제 매년 2,100만 원을 갖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지료 청구는 이제 원래는 이게 이기분이 연체가 되어야, 연체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19일 날 낙찰을 받고, 뭐 잔금은 뭐 그냥 뭐 2026년 뭐 한 달 뒤에 2026년 뭐 1월 19일 날 잔금 납부를 했다. 그럼 이때부터 내가 소유권자니까 여기서 플러스 2년을 더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2028년 뭐 1월 19일 정도가 2년이 이제 경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2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철거 청구를 하고, 이 철거 청구에 따라서 경매 신청을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얼추 보면은 이게 얼추 1년의 것들이 3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줄여야 돈이 되잖아요. 시간이 돈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그냥 지료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1년에 뭐 한 2,100만 원 정도 지료가 내가 청구를 했는데 납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료 청구한 것에 대해서 2,1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안 갚았잖아요. 안 갚은 그 채권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물이 등기라든가 건축물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등기나 건축물장이 없을 수가 있잖아. 이해 가세요? 그럼 왜냐면 가압류를 하려면은 실체가 있어야 가압류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등기부가 있어야 가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압류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소위 말해서 강제 등기를 해야죠. 이 강제 등기를 뭐라고 해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권 행사하는 이제 강제 등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압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압류 하자마자 어차피 안 갚을 거니까 그냥 바로 경매 신청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 방식으로 하면 전체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면 다 끝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100만 원의 지료 청구를 하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압류를 하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아무래도 차라리 그러느니, 왜냐하면 이거 지료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건물이 1,000만 원어치 가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경매를 가압류,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등기에 의해서 등기를 시켜놓고 가압류 한 다음에 경매를 진행시켜 버리면, 어쨌든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저 물건은 아마 건물만 경매가 되는 거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아마 낙찰가는 뭐 엄청나게 낮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건물이 만약에 한 300만 원에 낙찰됐다 쳐. 그러면 300만 원에 낙찰되면 내가 신청한 채권은 2,100만 원인데 회수한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돼.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300만 원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 채권 금액은 1,700만 원이 그대로 채권이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다른 어떤 땅이 있거나 뭐 다른 어떤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도 나머지 자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다시 가압류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라? 오래 끌지 말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라. 뭐 이렇게까지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협의가 안 되거나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신 나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최소 요러한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 협상을 하는 거랑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협상하는 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좀 레벨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너 손해다. 그러니까 나랑 적절하게 협의하자. 그리고 또 하나,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건물이 만약에 1,000만 원의 경매를 아까 감정값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의 경매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진짜 낙찰 한 300만 원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걸 내가 낙찰 받는 거야. 왜냐면은 또 이게 누가 낙찰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 사람이랑 또 뭐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싸게 떨어지게 난다 하면 내가 낙찰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시청에다가 슬레이트 건물 철거 지원 사업 신청해서, 근데 웃긴 건 슬레이트 건물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건물을 다 철거해 주진 않아. 그건 아셔야 돼. 그 슬레이트가 있는 성면이 있는 슬레이트만 그것만 똑 띄어가.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휑하게 비어있는, 사실은 휑하게 비어있진 않고 아마도 저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 떼어놔도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약간 나무로 된 프레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황토 진흙 같은 게 발라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석가래 같은 거 있고 거기에다 옛날에 회벽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걸 이제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 제거가 됐으니까 새로 지을지 거기다 다시 요즘에 많이 쓰는 어떤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 할지 이건 이제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골집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 하는 게, 요즘 건축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 같으면 제가 직접 해요. 그 리모델링.